사실 처음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보다 어떤 경우엔 재회 시도를 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진짜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이 미치거든요. 작은 희망마저 빼앗긴 느낌이라 진짜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덜덜 떨리기도 하죠. 남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그래서 더 매달려도 보고 설득도 해보지만 오히려 상대는 더 냉정해지고, 그럴수록 여러분은 추격자가 된 것처럼 막 상대를 쫓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상황은 더 악화돼 있어서 더 미치겠죠. 이젠 진짜 끝인가 싶다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상대의 흔적을 쫓게 되고, 마음 같아선 진짜 재회만 된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싶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대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요. 도대체 왜 한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이였던 상대는 여러분을 계속 밀어낼까요? 저마다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매력의 문제일 수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문제일 수도, 또는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분명 그들만의 명분이 존재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확실한 대안 없이 감정만으로 상대에게 재회를 요구하는 건 상대에게 심리적 반발심만 유발할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반발심이란 심리학자 잭 브렘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나 욕구가 저항받을 때 오히려 욕구가 더 커진다는 건데요. 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졌던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상대는 더 단호해지는 거죠. 즉, 상대의 단호함은 상대의 진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태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여러분 역시 상대가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붙잡고 싶어질 테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파국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별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부터 총 4단계에 걸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관해 설명해 드릴 텐데, 상황에 따라 저마다의 디테일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더 정확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우측 상단을 확인 후 1:1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내가 계속해서 재회를 시도한다는 건 상대의 이별 의사에 대한 반박이고, 그러면 상대는 심리적 반발감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죠. 문제는 내가 손 놓으면 관계가 완전히 끝날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팩트는 이미 상대와 여러분은 끝난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게 재회의 시작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 상대에게 그동안 너무 네 감정을 무시하고 내 감정만 앞세우고 미안하다, 너도 잘 지내고 건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도 효과적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건 당연히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발 전진을 위한 한 발 후퇴죠. 이어서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가 재회를 위한 실전 전략인데, 그 시작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연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썸 타던 시절 혹은 서로를 알아가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거기에 정답이 있거든요. 먼저 그때 우리를 한번 떠올려보면 그 당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죠? 상대의 환심을 사는 거였죠. 그러기 위해서 상대는 뭘 좋아하는지, 이상형은 어떤지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던, 혹시 난 그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서로를 알아가던 그때 상대에게 궁금한 게 많던 그 정도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상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시작해보세요. 아주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상대는 나의 어떤 점을 좋아했었지로 시작해서 그렇게 좋았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요. 귀찮게 이걸 왜 해야 하냐고요? 상대가 나를 좋아했던 그 이유가 곧 상대가 연애를 시작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면 재회 확률은 높아지겠죠. 또한 이렇게 이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더듬다 보면 상대가 싫어했던 나의 단점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상대의 입맛에 맞게 그때의 나로 나를 다시 세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상대와 주고받았던 카톡들을 올려보며 천천히 곱씹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변화를 시작해야겠죠. 예를 들면 상대가 좋아했던 원래의 나로 변하든지, 아니면 상대가 싫어
싫어했던 내 모습을 지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변화란 꼭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짧은 시간에 자존감을 올린다든지 공감 능력을 갑자기 키울 순 없잖아요. 다만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후 대화에서 하나하나 다 키워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대를 설득할 효과적인 명분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것과 내가 이런 노력을 해봤고 이런 방향으로 변화 중이야 라고 보여주는 건 천지 차이예요. 여기까지 잘 해내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하나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대에게 연락하느냐. 여기서의 디테일이 제외의 핵심인데 경우에 따라 타이밍과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큰 틀만 잡아드릴게요. 연락의 타이밍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매달렸던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최소 한 달은 시간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연애 기간이나 매달렸던 정도에 따라 디테일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상대도 내가 매달림으로 인해 생겼던 부정적인 감정이 희석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연락의 방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흥미로운 주제 하나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여기서 흥미롭다는 건 상대 기준에서 상대가 반응할 만한, 예를 들면 상대의 관심사나 취미, 아니면 서로만 알고 있는 그 연결고리, 뭐든 좋습니다. 처음부터 감정을 드러내거나 쓸데없는 안부를 묻는 그런 톡이 아니라 상대가 답장하기 쉽고 답장할 만할 확률이 높은 그런 주제를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상대가 다시 연락하지 말라거나 너무 많이 매달려서 이런 가벼운 연락이 조심스럽다면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연락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재회 시도가 먹힐까요? 절대 아니죠. 이런 간단한 연락이 이어져야 그 다음도 되는 거예요. 난이도로 치면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 3단계가 가능한 겁니다. 재회 시도는 완전 최종 라운드죠. 한 번에 상대의 마음을 돌리는 묘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벼운 톡부터 시작해서 마치 우리가 처음에 썸을 타던 그때처럼 온도가 차츰 높아지며 조금씩 대화의 깊이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여러분이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셔야 하고요. 이 과정이 도저히 혼자서 막막하다면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국가공인 임상심리사로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부디 여러분이 상대의 심리적 반발심을 계속 자극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일이 없길 당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